법에 비춰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3월 말로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태아의 생명권이냐 아니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하는 이 둘 중에 어떤 기본권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오늘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는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길에서 이제 흡연을 하시는 시민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본권의 충돌인데요. 흡연권이냐 아니면 건강권 및 혐연권이냐,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먼저 오늘은 지금 헌재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낙태 문제는요, 우리 사회에 정말 오래된 숙제죠.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사람들의 인식도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고요. 각계의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이 벌써 23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도 답을 했죠. 네, 지난 26일에 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영상을 통해서 답을 했습니다. 네.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우선 현행 법제가 낙태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단된 임신 중절 실태 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겠다 하는 점과, 또 낙태죄 폐지 여부는 위헌 심판 공론화와 사회적 법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현행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조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형법 제269조 내지 270조의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예. 부녀, 주체가 부녀입니다. 즉 여성이죠. 이 부분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여성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거나, 또 이 여성의 부탁이나 승낙을 얻어서 낙태를 하도록 한 자, 그리고 낙태를 한 의사, 그리고 임산부 동의 없이 낙태하도록 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태아가 유전병이 있거나 혹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여성이 강간 등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라든지, 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경우, 네. 그리고 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는 모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처벌은 지금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죠? 예, 우선 낙태한 여성 본인이나 이 여성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낙태를 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제3자가 낙태를 하다가 인부를 다치게 할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더 나아가서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 등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요. 예. 그리고 여성의 부탁이나 승낙 없이 강제로 낙태를 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이때 역시 이들이 낙태를 하다가 인부를 다치게 할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더 나아가서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논란거리로 두고 있는 것이 기본권이 충돌한다라는 겁니다. 쟁점은요,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 두 개의 기본권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기본권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이를 우선시한다면
현행 낙태죄 규정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높아지고요. 네. 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다고 보게 되면은 현행 낙태죄 규정이 위헌, 즉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네, 이 계속되고 있는 낙태죄 논란 속에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에 어긋났는지 지금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헌재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2012년도에는요. 재판관 8명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긴 했지만 이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서 결국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다라고 결정이 됐었죠. 합헌 결정이 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크게는 3가지 정도였습니다. 예. 우선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을 헌법상 인정을 했고요. 또 그 권리 역시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큼이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 첫 번째 논거입니다. 네. 또 하나는 현재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도 이 낙태가 만연하고 있는데 처벌 규정을 없애면은 현재보다 낙태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이 지적이 되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임신 초기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네.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이 정도 제한은 과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4대 4로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6년 전과 좀 다른 결정이 나올까요? 네, 우선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요. 네. 일반적으로 이 정치적 사법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이게 사법작용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재판에 비해서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 결과가 바뀔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간통죄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 1989년에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후에 이 간통죄에 대해서 몇 차례나 이 위헌이다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했죠. 이 합헌 결정이 계속 나다가 네. 불과 몇 년 전에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통해서 이 간통죄 처벌 규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는 이제 그만큼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고 그것을 이제 결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거든요. 네. 이것이 헌법재판의 본질이고 정치적 사법작용의 의미입니다. 네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낙태죄의 경우도 현재 비슷한 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태죄의 경우도 과거 몇 차례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이 있었고요. 예. 점점 재판관들의 의견이나 찬반 비율이 바뀌었고요. 결국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위헌 의견과 합헌 의견이 동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인이라는 정족수에 다르지 못해서 합헌인 상태인데요. 네네. 간통죄의 경우도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낙태죄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위헌 결정이 날 확률이 뭐 상당히 높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예. 오랫동안 이 사회적 논란이었는데요. 낙태죄. 어떻게 이번에는 매듭이 지어질지 헌재의 최종 결론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담배를 둘러싼 갈등인데요. 요즘 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여전히 적지 않죠. 이렇게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기는 했죠. 예. 여기저기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네. 또 이러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현행법상 그 이외의 구역, 네. 즉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길에서 보행 중에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이 법안에 따르면요. 이 불특정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보행자길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여기서 보행자길이란 길 가장자리라든지 예. 횡단보도라든지 산책로, 골목길 등 대부분의 도로가 포함이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흡연을 즉 외부에서 하는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런 취지의 법률이 현재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네. 사실 이걸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은 너무나 환영할 만한 그런 법일 수 있지만 사실 또 흡연자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행 중에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반대로 이 흡연자의 기본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다. 차라리 뭐 담배를 팔지 말든지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비흡연자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아예 야외에서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말씀하신 대로 설득력 있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외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흡연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보행 중에 뭐 흡연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흡연의 천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본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경우는 과거에 흡연이 좀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지난 2001년에 이 길거리 흡연 때문에 한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벌어졌고요. 그 이후에 일본도 길거리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네. 하지만 길거리에 많은 흡연 부스를 설치를 했고요. 2011년 기준으로 이런 흡연 부스가 9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길을 걷다 보면 5분 거리에 한 개씩 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 층간 흡연 갈등도 요즘은 굉장히 심각해서요. 이 아파트 내 흡연 문제가 소송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층간 흡연 방지법 만들어진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네, 이것도 사실 작년에 시행 당시에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이 법의 취지는 좋은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이 규정이라는 것이 간접 흡연을 하는 자는 이를 관리 사무실 등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예. 관리 사무실은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면 이 흡연자가 협조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내용뿐이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제재할 권한을 준다든지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여전히 좀 법은 만들어졌지만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도 앞서 낙태죄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흡연권, 혐연권 계속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은 이 모든 기본권이 이 규범 조화적으로 공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니까 너는 아예 포기해라. 이런 식의 판단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물론 비흡연자의 건강권 등이 흡연권보다는 우선되어야 하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흡연권이라는 기본권이 전적으로 무시되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부가 정말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면은 흡연자들의 주장처럼 아예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일본의 예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길거리 흡연을 금지는 하되 예. 흡연 부스를 많이 설치를 해서 정말 5분 걸으면 한 개 나올 정도로 많이 설치를 해주고 그런 방법으로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양측의 주장을 조화롭게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는 법에서는요,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두 가지 쟁점, 두 가지 논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낙태죄 그리고 흡연권, 또 혐연권 간 그 논란거리들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